김치 인터넷 파트 1. 한국이 뜨는 이유. 미리 듣기.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갑자기 뜨는 나라가 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자 아시아 변방의 이름 모를 후진국이었고 원조로 연명하던 약소국에 불과하였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수출 강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더니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실로 유례 없는 모범 사례가 바로 한국입니다.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졌고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강타할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의료 선진국들보다 뛰어난 대응과 높은 의료 선진국 수준을 보여주어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한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자동차 강국, 바이오 강국에다가 방산무기 강국으로까지 발돋움하고 있고 BTS, 오징어 게임, 미나리, 웹툰 등등 문화산업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을 바벨탑 시각으로 재조명해보면 한국이 뜨는 이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우수해서 뜨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민족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해서 한국이 뜨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그 기나긴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여태 뭐 하다가 이제야 뜬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민족들 간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족이 힘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힘을 키우느라 안간힘을 다하고 힘 있는 민족끼리 합종연횡하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일에는 국운과 천운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뜨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충분히 지나 무르익었기 때문이며 천운이 따르고 국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족적 긍지를 갖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민족주의나 우월감 같은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하며 자칫 서방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서방의 태양이 지기 시작하였다는 시그널입니다. 단순히 국가 간의 무역 경쟁, 금융 경쟁, 군사 경쟁의 역학관계만이 아닙니다. 바벨탑 시각으로 재조명할 때 그 배경과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방의 시간이었고 서방끼리의 대결 국면이었는데 그 수명이 다해가면서 마지막 서방의 시간으로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은 바벨탑 부활을 노리는 서방 민족 연합 간의 대결 국면입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한국이 뜨는 것은 또 다른 흐름입니다. 그동안은 서방의 시간들이었고 서방의 전성기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방의 태양이 지기 시작하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와중에 동방에서 새로운 흐름이 감지된 것입니다. 미소 패권 경쟁이 그랬듯이 미중 패권 경쟁도 서방끼리의 대결 구도로서 동방의 걸림돌 제거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적이 차이나이고 차이나의 적이 미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적은 한국이고 차이나의 적도 한국입니다. 한국을 동방의 걸림돌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마지막 시그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마음속 깊이 흐르고 있는 바벨탑 영은 영웅 심리와 경쟁 논리로 특징 지워집니다. 한동안은 영웅주의가 세계를 지배하였지만 그 후론 민족 연합 세력 간의 경쟁 구도로 바뀌어 미중 패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한때 세계 정복을 시도했던 영웅들의 마음속에는 바벨탑 영이 흐르고 있었고 바벨탑 본능 때문에 침략과 정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주도한 님로드는 말할 것도 없고 바빌론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페르시아의 코레쉬,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그러했고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 프랑스의 나폴령 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영웅 본색은 사실상 바벨탑 본색이었고 세계 정복의 야망은 바벨탑 영에 따른 바벨탑 본능이었습니다. 영웅주의가 더 이상 먹히지 않자 민족연합 세력들이 등장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이 둘은 동전의 앞뒤와도 같습니다. 둘 다 바벨탑 영에 따른 바벨탑 본능이라 보면 정확합니다. 최초의 영웅 님로드도 결국은 민족연합 세력을 규합하여 인본주의 세계정부를 구축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렸듯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민족연합 세력들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항상 바벨탑 영웅주의와 경쟁 구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주의, 아리안주의가 그랬고 범슬라브주의가 그랬습니다. 일본의 대동아주의는 서방으로부터의 해방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서방에 편승한 친서방주의였고 차이나의 중화주의 역시 또 다른 서방으로서 바벨탑 세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서방민족연합을 대표할 만한 세력은 미국, 러시아, 차이나 외에는 이렇다 할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소 패권 경쟁을 지나 미중 패권 경쟁 시대로 접어든 것이 민족연합 세력의 마지막 시그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동방아시아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한국이 갑자기 부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가 기대했던 영웅들의 시대도 갔고 민족연합 세력들 간의 열전과 냉전의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벨탑의 수명이 다해가고 바벨탑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많은 시행착오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는 것은 실로 진저리가 날 정도입니다. 인제 그만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시대적 영웅이 등장하고 마침내 학수고대하던 세계정부가 들어선다고 하여도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더는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태양이 지면서 마침내 동방의 시간이 찾아왔고 새롭게 동방아시아의 한국이 뜨기 시작하였지만 또다시 서방의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뜬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기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일은 서방에게는 늘 있었던 일인 만큼 서방에 편승하거나 서방을 따라 하다가는 자칫 서방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동방아시아를 대표한다면 마음가짐부터 서방과는 차별화되어야 하고 더 이상 실망스러운 사례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롭게 동방의 빛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면 이 시점에 한민족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민족의 통일부터 성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뜨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민족 통일입니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의외로 이른 시간 안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첫 단추는 한민족의 통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아메리카 인디언들, 즉 극동아시아인들의 명예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입니다. 한국이 뜨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인디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극동아시아인으로서 한민족과 같은 뿌리입니다. 오히려 욕탄 자손 중에서 가장 먼저 동쪽으로 간 민족으로서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소중하고 위대한 민족입니다. 비록 그들이 비블로스를 놓치고 바빌론 자연주의에 빠진 나머지 서방 세력에 의해 약한 민족, 미개한 민족 취급을 받아야 했지만 그런 취급과 대접을 받아야 할 민족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돕고자 하는 민족이 한민족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한민족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한국이 뜨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원조상인 에베르의 두 아들이 형 펠레그와 동생 욕탄이었고 펠레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동방아시아인 욕탄의 후손 중 하나가 한민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한 뿌리에서 난 형제지간입니다. 비록 펠레그가 서방민족연합에 가담하여 바벨탑 건설에 참여한 다음 바벨탑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칼디스 지방에 거주하였지만 칼디스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으로 건너왔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였던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말씀 기록인 비블로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실상 서방이 아닌 동방이며 이스라엘의 제자리는 다름 아닌 비블로스입니다. 따라서 먼저 비블로스를 붙잡은 이스라엘과 나중에 비블로스를 붙잡은 한민족은 결국 비블로스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뜨는 이유가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김치 인터넷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문화가 미국의 인터넷 문화와 만날 때 유익균이 유해균을 이기는 천연 발효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서방 시각에서는 동방의 걸림돌이 당연히 한국이겠지만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인류가 바벨탑의 굴레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방시각에서는 새로운 동방시대를 여는 성우자 역할을 한국과 한민족이 감당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